철광석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동차, 조선 또 건설과 같은 제조업체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칠 여파도 우려가 되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부품사들 대다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13일에 반도체 투자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철광석 가격이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톤당 $200를 돌파했는데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조선이나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예, 철광석과 철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철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철이 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쓰는 이 철광석이나 이 철근은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철광석 가격이 급격히 뛰고 철광석이라는 게 철 성분을 담고 있는 돌을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 호주, 브라질 이 두 나라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을 취급하는 회사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재련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철광석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거기서 만들어내는 강판이라든지 후판 이런 철근 가격이 또 폭등하거든요. 우리나라 제조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사실상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정보화 시대에 못 들어갔단 말이죠. 철이 없으면 컴퓨터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서 철근 가격이 오르니까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또는 그 철근을 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 이런 쪽도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일부 이제 업자들은 포스코를 향해서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려서 이 미친 철광석 잡아주세요. 이렇게 대통령한테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오르느냐? 자, 2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푸니까 지금 가상화폐 오르는 것처럼 인플레 해치 차원에서 이 철광석도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선물이라는 형태로 싱가포르에서도 살 수가 있고 미국 시카고 CME 시장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철광석 선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지금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철광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1차 철금속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도 특히 철광석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중국과 호주가 싸우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호주는 전 세계 철광석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이 이 호주산 철광석이 없으면 중국 철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호주에 대해서 무역 보복으로 와인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고 지금 1대1로도 철회하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철강에 대해서만은 일방적으로 호주에 대해서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중국에 있는 철강 회사를 하여금 호주의 철강석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라. 이래서 큰 회사 외에 몇 개 회사들은 지금 생산을 중단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서는 원석인 철강석보다도 사실은 철강석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철근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 해치라는 거와 미국과 호주의 전쟁이 심화되면서 지금 철강석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철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런 사실 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강판, 자동차 가전에 쓰이고 후판, 조선에 쓰이고 철근, 건설에 쓰이고 이런 게 가격이 다 오르면 전반적인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가격보다도 당장에 그 부품 회사들 회사들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바로 납품을 못하게 돼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글쎄요, 이 가격 급등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납품 계약을 했는데 3개월 후에 납품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비싸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판이라는 거요. 네. 아주 두터운 철을 후판이라고 그러는데. 두터운자군요, 그게. 예, 아주 자, 배를 만드는데 주로 후판을 써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조선 수주를 제일 많이 해요. 중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사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 현재 계약한 단가보다도 철근가, 후판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덤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수익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예. 자동차는 열연 강판이라는 걸 주로 씁니다. 네. 이제 아주 정제한 아주 납작한 그런 쇠죠. 이 쇠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건설업체에서는 철근을 쓰는데 철근값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야말로 철의 대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원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코로나 전국이 1년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제일 오른 기업은 어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가장 많이 오른 데는 역시 세계 증권 시장의 대장주라고 하는 애플입니다. 예. 애플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현재 주식 가격에다가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을 지금 모든 주식을 100%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게 바로 시가총액인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번 분석의 가장 큰 이 특징은 큰 회사일수록 더 올랐다. 잘 나가는 회사 중에서도 특히 IT, 전자 관련 회사가 세계 판도를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세계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한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1등인 회사가 이 애플,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그런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팡이라는 회사, FAANG, 예. 그 5개 회사, 예. 그다음에 또 가파라고 부르는 정권시장 언어예요. 예. 예, 이런 이제 큰 IT 그래서 몰랐군요, 업체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대만의 TSMC 아, 네네.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예. 상위권 7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간신히 이제 특허에서 10위에는 올라갔지만은 TSMC보다는 못하고 예. 일본도 소프트뱅크 하나만 올라가 있고 그 세 개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술주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네. 잘 되는 데가 더 잘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게임 NC소프트 보니까요. 1분기에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낮게 떨어져서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4년 사이에 수익성이 가장 악화됐다. 이유가 뭘까요? 예,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놀랐다가 하나인데 예. 깜짝 놀랐다가 하나지만 영어로서는 놀랐는데 예상보다 더 잘 됐다. 이것을 이렇게 놀란 것은 earning surprise. 예. 그다음에 놀랐는데 너무 성적이 나쁘다. 네. 이것은 쇼크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지금 게임 회사 그중에서 특히 NC소프트가 그야말로 어닝 쇼크가 왔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거의 지금 제로로 수렴하는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죠. 예. 매출은 물건 판 거고 영업이익은 팔아서 남긴 이익인데요. 특히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왜 이럴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제 좀 빠져나가는 그래서 수요가 집에서 집콕하면서 게임만 하는 그런 서양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NC소프트가 최근에 이 게임 프로그래머 스카우트해 온다고 네. 수천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영업 손실로 영업 비용으로 잡히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리니지 게임의 그 쿠폰 저 발행을 해가지고 그 당첨될 때 조작을 했느니 안 했느니 많은 이 소비자들과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희망 고문을 했다. 당첨 가능성이 없는 것을 돈 받고 팔았다. 이래서 지금 NC 소프트를 상대로 대대적인 지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불매 운동의 결과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리니지2가 일본에 진출했는데 그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자세한 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하나 종목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정말 높은 관심 받았거든요. 청약 증거금만 81조 정도 됐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는데 첫날 성적은 기대 이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SKIET라는 회사, SK에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 그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상장을 했거든요. 오늘 드디어 장에 들어왔는데 공모주 청약하는데 무려 81조. 건국 이후에 최대 금액이 몰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 시작할 때 2배를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따 상이라고 할 때 따 기록은 했습니다. 따. 예, 따블의 예. 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따블의 따를 기록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휘청해서 상한가 따 상까지는 기록 못하고 따에서 멈춰버리고 지금 하한가로 지금 거의 20% 이상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물론 저 공모주를 산 분들은 10만 원대 초반에 샀으니까 저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도 여전히 50% 정도 번 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나 기대했던 따상을 했다면 2배 이상, 3배 이상 벌었을 텐데 그런 기대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못 미친 금액인데 이것은 이제 아마도 최근 IPO 주식이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 우리가 학습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파는 세력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공모 가격을 처음부터 너무 높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따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관점. 그다음에 또 배터리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저 SKIET는 배터리의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분리막을 잘 만들지 못하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하면서 불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불나는 어떤 차들이 전기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보시는 분이 따상에서 따만 하고 상이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새로 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네. 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니까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이 반도체 수급이 5월 달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일각에서 예상한 그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금 반도체 수급난이 좀 심각해지고 특히 이제 차 반도체가 부족한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내도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지금 차 반도체 생산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 게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의 가뭄이 들었고 또 미국의 그 텍사스 쪽에 정전이 되면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 못 내는 시간, 그다음에 일본에 또 이 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운데 최악의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맞아떨어진 나쁜 쪽으로요. 그래서 지금 차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이 심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특히 심각한 것은 그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정말로 고통이 심각해져 갑니다. 특히 부품과 부품 속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회사들은 당장의 제품을 못 만들어서 날이고 또 부품에 반도체하고 관련 없는 회사들도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거기에 부품 납품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빨리 살아나고 제조업도 살아나는데 이 반도체 문제와 철강석 이 두 문제가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지금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이오닉 5 신차를 옵션 선택 안 하면 빨리 출고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옵션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밀러를 전자로 관측한다든지 뭐 자동으로 돌아간다든지 이건 다 네. 반도체 기구예요. 지금 네. 아이오닉 이 전기차를 예.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빨리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드니까 현대차에서 아예 새로운 옵션을 내놓은 거예요. 옵션 없이 기본 차 모델만 가져가라. 반도체가 필요 없이 차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각종 옵션을 빼면 빨리 납품을 해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차 반도체 시대에 새로운 또 풍속도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예. 네, 그래도 이왕 살 거면 옵션 다 넣고 사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업계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지원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서도 반도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현재의 이 반도체 상황 타개에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도 어제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특별 대책회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 K 반도체를 더 살릴 것이냐. 그래서 지금 13일 날 대책이 나오는데요. 자, 이 대책에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우리가 반도체가 대한민국 세계 1위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이 맞아요. 네. 그런데 그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돈이 더 가동률이 높고 덩치도 크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로 가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재계가 원하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은 우선 새로 투자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좀 해줄라. 아예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돈도 대주는데 그렇지는 못할 망정 기업체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잘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 팹리스라는 공장 없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 창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이런 회사를 앞장서서 국영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도체 인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전 대학에 또 공과대학을 각 대학을 중심으로 또는 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 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13일에 반도체 투자 지원책을 발표한다니까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